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사람을 선거로 뽑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들은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론조사 아닐까 싶은데요. 물길을 뚫을 때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파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파기 전에 물의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뿐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 조사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 조사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게이밍, 역술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추정의 방법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이른바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집단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표본도 정확하게 추출하여 조사한다면 수천만 명, 수억 명 전체의 평균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조사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평균 임금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평균 이하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정부 조사를 잘 믿지 않게 되죠. 2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실제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높게 조사되는 것이죠. 선거철에도 관련 조사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있는지를 묻고 없으면 아예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전화를 받게 되면 무슨 여론조사가 젊은 층만 찾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표본의 구성을 모집단에 맞추면서 생기는 오해일 뿐 잘못된 조사는 아닙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출구조사입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에 매우 근접한 조사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응답 내용을 조사원에게 보여주지 않고 바로 수거함에 넣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 거짓 응답을 덜하게 됩니다. 출구조사를 제대로만 수행한다면 실제 선거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당선자 수가 1명뿐인 대통령 선거나 당선자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의 당선자 예측은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명이 넘는 당선자를 예측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측이 빗나간 적이 많습니다. 설사 출구조사로 당선자를 맞췄다 하더라도 실제 득표율이 예측 득표율과 큰 차이를 보인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죠. 투표소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거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조사한 적도 있고 또 예측이 틀렸을 경우 비난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오차 범위를 늘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출구조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늦게 예측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종착점 몇 미터 앞에서 우승자와 우승 기록을 예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자체를 실제 정치에 활용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론조사가 한국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계기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이해창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응답자에게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를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물론 다른 질문이 사용되었다면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응답자에게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전체 유권자에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또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붙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를 묻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견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반대편 후보 가운데 약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일화 방식에서도 발생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당 지지자는 전체 국민을 포함한 조사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뒤집어 보면은 야당 지지자도 여당 후보의 선출에 전략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출구조사든 사전조사든 표본이 모집단에 잘 대표하도록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위 추출이 어렵다면 조사 내용과 관계 있는 응답자의 배경, 예를 들어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를 모집단의 구성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응답자가 많다는 점이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정확한 예측조사의 관건이 됩니다. 특정 집단의 다수가 답변을 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본격적으로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갈 정치인을 뽑기 전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경제적 위기나 자녀 양육 등 삶의 최전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껴안고 사는 국민들이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원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그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겠죠. 여론조사는 유권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큰 흐름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읽고 행동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토대입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